네, 어서 오세요. 예, 1550년 그 왕의 명령으로 대토론회가 벌어집니다. 재판장하고 청중이 모두 모인 자리죠. 예, 대법원 5명의 심사위원, 상당수의 신학자, 귀족, 왕족 모두 모여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박사 논문 심사장이라고 보면 돼요. 예, 박사 심사도 대법원 전통에 따라 가지고 심사위원이 5명이잖아요. 이 수십 년 현장에서 증거를 취합하고 그런 라스카사스하고 이 떠벌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풀베다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라스카사스는 신대륙에서 전투에도 참여했잖아요. 토지도 수혜받았고 노예도 수혜받았습니다. 노예도 거느렸어요. 현장 전문가잖아요. 대서양 항해도 8번이나 해가지고 일반 정복자들보다 2배 정도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신대륙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잼민이 세풀베다가 싸운 거예요. 남대문을 직접 지은 사람하고 남대문 보지도 않은 어린 아이와 대결을 벌인 거다 그 말이에요. 중세 때는 가능했어요. 모든 게 붕붕 떠있던 시대니까. 자, 이 신학 박사, 식민주의자 세풀베다가 응답을 하죠.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먼저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합법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원주민은 평화롭게 설득할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연법을 강조했죠. 툭 하면 자연법. 아무거나 자연법이야. 아무거나. 예, 코에 붙이면 코. 자연법이잖아요. 이 네 가지를 주장했는데, 첫 번째, 인디언들의 우상숭배, 반자연적 죄, 잔인함, 식인풍습, 인신공양, 약탈, 이런 걸 벌이고 있다. 이거 두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원주민들은 무례하다. 이 무례한 사람들은 자연산 노예다. 스페인 사람처럼 우월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세 번째, 사전에 정복해버리면 효율성이 좋다. 예. 네 번째, 인도주의적 간섭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라스카사스가 이 주장을 쭉 듣고 한마디 딱 했어요. 자기도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한마디 딱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세풀베다의 머리에서 지식을 빼앗았네. 그랬습니다. 즉 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장장 5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게 되죠. 이 세풀베다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식인종 설레발. 이거 조지 부시의 불량국가랑 똑같아요.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불량국가로 낙인을 찍고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아즈텍인들이는 식인종이야.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신대륙을 먹어버리자 이런 소리죠. 예, 신대륙은 악마들이 사는 곳이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쳐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500년간 정신상태가 바뀐 게 없어요. 이 정치가들은. 코르테즈가 그랬죠. 사람들이 아니라고. 불량국가론을 쓴 사람이야 이 코르테즈가. 예? 그들은 끔찍하고 토할 것 같은 벌을 받아야 할 관습을 가지고 있다. 소년, 소녀, 성인 남녀까지 잡아다가 우상상징물 앞에서 산채로 가슴을 열고 심장과 내장을 꺼내서 태워 희생시킨다 이랬잖아요. 예? 두 번째는 문명론이에요. 세풀베다가. 예, 정당화가 우리는 문명, 너희는 야만. 이게 500년 내내 흘러와요. 국제연맹 처음에 세우고 위임통치법 만들었을 때 서구는 문명 국가고 식민지 당한 국가들은 비문명 국가니까 우리 선진국이 이들을 통치해야 된다. 원주민들도 좋아할걸? 이랬습니다. 이게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세풀베다가 한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런 거로 하는 논문 하나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위임통치법의 역사적 기원 이래가지고. 코르테즈는 직접 실행을 했죠. 그죠? 이 민족을 우리의 신성한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고 교육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밑으로 두자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예방전쟁이잖아요. 그죠? 불량국가에 대한 건 미국 조지 부시의 예방전쟁 똑같은 거예요. 선제타격, 무관용, 무외교. 이게 500년 전에 세풀베다가 주장했던 거잖아요. 앞선 주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주제도 정치학과 박사 논문 하나 정도 창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방전쟁의 역사적 기원 세풀베다와 코르테즈.
코르테즈가 그랬습니다. 예. 화성총으로 쏘아 2시간 만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놀라서 흩어졌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5시간 이상 살육을 했습니다. 모든 원주민이 도시 바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뭐 미국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어린이 5만 명 죽인 거는 뭐 일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죽이는 방법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코르테즈는. 개들을 일부러 굶기고요. 도망치는 원주민들, 산속으로 막 도망치는 원주민들을 이 굶주린 개들이 막 쫓아가서 먹도록 만들었어요. 시기는 지네가 했어. 예. 자, 세풀베다의 마지막 네 번째 주장, 인도주의적 간섭. 그 징글맞죠, 인도주의. 예? 약자 보호. 예? 식인종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멕시코 원주민을 참아보지 못해서 예? 쳐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어? 이 코르테즈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 크나큰 악과 범죄를 그냥 놓아둘 수는 없을 터 징징징징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쳐들어가서 원주민을 때려 죽였다 이거죠. 예. 미군이 습관같이 했던 짓거리 아니에요. 그죠? 이미 코르테즈가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르테즈 정복자들 옆에 붙어있던 놈들 프란시스코 고마라, 베르날 디아즈, 사군, 디에고 듀란 이런 정복자 놈들이 말이야 식인종이고 말이야 인신공양하고 말이야 정복자들이 보기에 끔찍한 눈물이 흘릴 정도로 그랬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20세기의 그 스페인 학자 어떤 놈이 식인을 왜 했냐면은 단백질 섭취를 위한 선택이라고 그랬더니 이 정복자들의 책에다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라 그랬잖아. 뭔 단백질 섭취를 위한 선택이야 이게. 벌레 먹고 살았는 줄 알아? 참 웃기는 놈들이야. 그래갖고 베르날 디아즈가 그랬지. 정복자가 돼지를 갖고 와서 양육시켜갖고 식인 풍습을 바꿔주었다. 이런 개소리를 질러댔다 이 말이에요. 이 개보짓지 않은 소리지. 아즈텍은 풍어 일어났다고 써놨잖아 지네가. 오히려 그 당시 스페인이 말이에요 굶주렸어요. 3세기랑 똑같았다고. 아즈텍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었어. 그리고 오죽하면 이자벨라, 페르난디즈 모두 신데르게 가서 금 키우라 그랬잖아요. 졸라댔잖아요. 스페인 거지 새끼들이 뭐 한 말 좀 들어봐요. 하루에 8만 명이 줄을 서가지고 인신공양을 받았다는 거야. 이것도 베르날 디아즈가 한 얘기예요. 응? 자기가 해골의 벽을 세워봤더니 13만 6천 명은 들어가겠더라. 이런 개소리를 해대고 앉아 있었다고. 응?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응? 자기 나라에서는 이 거지처럼 살아갔던 놈들이 말이야. 이 몇몇 스페인 역사학자라고 이제 스페인 신문 엘문도가 말이에요. 2015년에 아주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맞다 이랬습니다. 500년간 변함이 없어요. 하여간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아즈텍을 말살시킨 코르테즈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 바빌론 그리고 바그다드를 사막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코르테즈도 똑같이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틀란 깡그리 부수고 국민들을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이 라스카스 주변에 있던 모두 동참했고요. 지금도 동참하고 있잖아요. 교수라는 놈의 새끼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코르테즈 최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그때는 오죽했겠냐고요. 대서양을 8번이나 항해하고 신대륙 각 지역을 돌아다닌 라스카사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메리카가 처음 발견된 때부터 현재까지 인디언들은 결코 최소한의 불만을 보이거나 최소한의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스페인 사람들을 천사로 여겼다. 천국에서 방문한 것처럼 그들을 숭배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사냥개들 같았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는데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종교인들의 의무를 금지하고 방해했다. 금을 얻는데 방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신이 노할까 두렵다. 라스카사스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스페인 사람들은 지금도 살육자, 살인마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에? 이 라스카사스는 말이에요. 세풀베다처럼 그 떠버리처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역
지역별로 조목조목 스페인 정복자들의 범죄를 나열했고 인구수를 나름 계산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를 추정했다고요. 죽이는 방법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라스카사스의 자료 대다수는 말이야 정복자들이 남긴 기록하고 문맥적으로 일치합니다. 뭐 내용이 다르죠. 문맥으로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라스카사스는 스페인 사람들은 사납게 날뛰었다. 지난 40년 동안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고문으로 이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도살했다. 학살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300만 명을 학살했다. 남은 생존자는 300명 남짓이다. 이거 과장 아닙니다.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풍요로웠던 쿠바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세인트 점선 근처 30개 넘는 섬이 사막이 되어버렸다. 40년 동안 여성과 어린이 포함 1200만 명의 이상의 영혼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단언한다. 기독교를 자랑하는 스페인 사람들은 부자와 황금의 욕망으로 사악한 야만인이 되었다. 라스카사스 진술을 좀 짧게 요약해서 그렇지 스페인 정복자들이 인디언 지도자들을 모아다가 산채로 불태웠어요. 굶주린 개 풀어놓은 거면 말할 것도 없고요. 임신한 여자들 배를 찍고 유아를 토막을 냈다고. 왜? 악마의 자식이라 그랬어.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구워 먹었어. 먹은 건 아니고 불에 구웠어요. 인신공양 지네가 했다고. 스페인 군인들은 누가 가장 능숙하게 사람을 반으로 자르거나 한 방에 머리를 잘라낼 수 있는지 내기를 걸었다.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어머니와 아이를 수장시켰다. 저항하는 원주민이 스페인 한 사람을 죽이면 인디언 100명을 죽인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부모보다 그들을 더 친절하게 대했다는 현지 왕들은 왕국을 빼앗기고 추방되거나 처형되어 죽었다. 쿠바 원주민 영주는 화형당하기 앞서 수도사가 기도하자 천국에 스페인 사람도 들어가느냐라고 물었다. 수도사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그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도록 지옥으로 보내달라 부탁했다. 니카라과에는 이전만큼의 전염병은 없었지만 1522년에서 1534년 동안 50만 명이 노예로 노동하다 죽었다. 라스카사스는 천연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동으로 죽은 자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나머지 정복자들은 이제 여러 차례 전염병 언급을 했거든요. 홍열이라든가 천연두, 출혈성 전염병 이런 거. 베르날 디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사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절반이 죽었다고 표현을 했고, 디에고 듀라는 1520년 그 전염병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스페인 사람들이 왔다. 이 사하군 얘기한 얘기. 전염병이 미리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1차 전염병이 왔을 때 인구 절반이 죽었지만 2차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죽지 않았다 그랬다고. 싹싹 빠져나가는 거지 뭐. 멕시코에서 초기에만 400만이 죽었다는 거,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툭하면 수백만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죽었습니다. 라스카사스는 베르날 디아즈든 간에 듀란이든 간에 수백만 표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냥 많이 죽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즈텍의 당시에 그 인구 통계 처리가 1960년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400만이라든가 인구 절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너무 깊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계 어떻게 400만 명을 세요. 세기를 대충 잡은 거지. 과테말라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정복자들을 맞았다. 이들은 금을 달라고 했다. 이곳에는 금이 없다고 하자 모두 산채로 불태웠다. 부족 간에 서로 싸우라 강요해서 사로잡은 적군을 서로 구워 먹도록 했다. 이게 지금 스페인 놈들이 원주민 서로 전투하게 해놓고 아즈텍 사람들이 싸움을 즐긴다? 서로 인육을 먹게 해놓고 식인 풍습이라고? 참 웃기는 놈들이죠, 그죠? 금이 많은 콜롬비아는 1528년부터 1542년까지 모든 금이 털려서 사막이 되었다. 어디서나 그랬듯이 원주민을 사냥하는 개에게는 밥을 주지 않았다. 원주민이 밥이었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이들을 악마라고 불렀다. 이게 살육, 노동, 전염병 모든 원인은 실은 금에 대한 욕망이죠, 그죠? 예. 프란시스코 수도 원래 그냥
처음에 도착한 사람이 도미니칸 수도였는데 프란시스코 수도의 사람들은 나중에 왔어요. 아주 새로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편견 없이 그 당시 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모톨리니아나라고 하는 이제 수도사가 원주민 사망의 원인을 양이 아니라 시대 순서대로 종합을 했다고요. 네? 첫 번째가 전염병으로 많이 사망했다. 이게 1520년 첫 번째 전염병으로 뭐 상당히 많이 사망을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때는 뭐 좀 많이 사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굶주림은 끊임이 없었고,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들,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 반역자를 처형했단 말이죠. 그리고 금을 내놓지 않는 원주민을 쳐서 죽인 것, 이 처형한 거, 채굴하다가 사고 당한 거, 굶어 죽은 거, 또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찔러서 사망한 사람들. 또 일곱 번째, 금, 선박, 자재 같은 것들 운송 중에 사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토탈해가지고 원주민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란시스코 수도의 그 모톨리니아의 그 강조에 따르면 5, 6, 7번 그 금을 주지 않은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였고요. 금광 채굴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밥을 안 줬다는 거니까. 그리고 운송하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야. 운송하다가. 그 당시에 그 거리 기준을 말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은 리그라고 썼어요. 항해할 때 그 리그거든요. 1마일 4.2km야. 60리그까지 운송을 시켰대요. 짐을 든 채로 1인당 252km를 운송하라고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코르테즈가 말이에요. 그 해안에 배를 정박해 놓고 이 멕시코 땅 안으로 들어온 게 400km에서 500km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실으려면 500km나 400km는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운송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죽었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뭐로 적혀 있냐면, 광산과 길거리가 시체로 뒤덮여 썩은 내가 진동했지만 노예들은 시체를 밟으면서 짐을 날라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노예 노동과 살육으로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1542년 니카라과의 50만 명의 국민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4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유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코르테즈 같은 정복자들이 무자비한 살육을 했다는 거고, 노예 노동으로 의해서 이제 과로사, 기아로 사망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저항전쟁으로 사망했다는 거고, 네 번째가 고작 전염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을 왜 이렇게 강조를 했지? 지네가 죽인 원주민 숫자를 캄프라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전염병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네. 프레드릭 터너의 말처럼 말이에요. 중세시대의 그 서구 문명, 역사학, 지도제작, 도상학, 민속 전통을 살펴보면, 이 서양 놈들의 전통을 살펴보면 이놈들은 다가오는 신세계와 만나는 데 있어갖고 비판적으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응? 안 돼 있었다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정복자들은 아즈텍, 잉카, 마야 문명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을 찔러 죽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강도 살육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응? 당연히 신대국도 외래고 하는 거죠. 이게 500년간 틀린 점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세요. 남들과 같이 살아갈, 공존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 습관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응? 지네 조상과 똑같아. 다른 세계와 공존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 대화 안 할 거야? 그럼 거꾸로 파괴해버려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공존하기 싫다며. 그러면 전쟁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4부에서 뵙겠습니다.